2013년 말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 전역이 공포에 떨던 시기 기억하십니까? 그 이듬해인 2014년 청진시 간부 가족도 아닌 평범한 세자매 미용사는 더욱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22살 막내는 장마당 개인 미용실 단속으로 전과자가 됐고 40대 보안원이 협박하기 시작했죠. 같은 해 가을 세 자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린 극단적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2014년 가을 오후 3시 청진시 구경 미용실에서 손님 파마를 하던 중이었죠. 막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안원들이 문을 찼다고, 장마당 뒤편 막내 미용실을 단속했다고 손에 쥔 파마약 소리 멈췄습니다. 손님이 거울로 저를 봤죠.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나 봅니다. 27살, 미용사 7년차, 결혼한 지 6개월. 그런 제가 왜 손이 떨렸냐고요? 막내가 잡혔다는 건 우리 세 자매 전부 끝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옆에서 25살 둘째가 제 눈치를 봤습니다. 둘째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그날 저녁 막내를 만났습니다. 보안원들이 미용 도구를 압수했답니다. 22살 막내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말도 없이 노동 단련대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았죠. 막내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 미용실을 했는지도 알았습니다. 구경 미용실 월급은 3개월째 밀렸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요. 제가 쓰는 샴푸는 비누 녹인 물이었습니다. 파마약도 장마당 짝퉁이었죠. 7년 동안 진짜 미용 도구는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신혼인 저도 남편과 옥수수죽으로 연명했습니다. 둘째는 부모님께 쌀 한 톨 못 드리는 게 괴로워서 매일 울었죠. 그런데 막내가 감옥에 간다고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죠. 27살, 25살, 22살. 우리는 청춘입니다. 그런데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감옥에 가야 합니까? 막내는 벌금 내고 풀려났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점심, 둘째가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장마당에서 샀다는 중국산 샴푸, 쌀 1kg 값이라고 했죠. 저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뚜껑을 열자 뭔가가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 꽃 같기도 하고 과일 같기도 한, 제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손을 떨며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코에 가까이 대고 깊게 들이마셨죠. 7년. 미용사 7년 동안 진짜 샴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후 21살 처녀가 왔습니다. 다음 주 결혼한다며 머리를 예쁘게 해달라고 했죠.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진짜 샴푸를 써주자고 미지근한 물에 샴푸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저어주자 하얗고 풍성한 거품이 피어올랐습니다. 7년 동안 본 적 없는 거품이었죠. 처녀 머리에 거품을 올렸습니다. 향기가 퍼졌고 거품이 스며들었습니다. 물로 헹구는 순간 처녀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언니, 너무 부드러워요. 비단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산 샴푸 하나로 이 처녀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자기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으니까요. 파마를 하고 말리는 동안 처녀는 계속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었죠. 문이 닫히고 저와 둘째만 남았을 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손님들에게 뭘 한 겁니까? 비누 녹인 물로 머리를 감겼습니다. 미용사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샴푸 한 번 못 써봤습니다. 둘째도 울고 있었습니다. 25살 둘째. 3년 동안 제 손끝을 보며 배웠던 둘째. 그날 저녁 막내가 왔습니다. 셋이서 그 샴푸 병을 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용하고 싶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청진거리. 27살의 제가 평생 살아온 이곳. 여기선 안 됩니다. 진짜 샴푸조차 쌀값을 주고 사야 하는 곳.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4년 겨울이 왔습니다. 구경 미용실 월급은 3개월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 물가는 계속 올랐죠. 신혼인 저는 남편과 옥수수죽으로 연명했습니다. 하루 한 끼, 가끔은 이틀에 한 끼, 남편 월급과 제 월급을 합쳐도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더 심했습니다.
효녀인 둘째는 자기가 굶더라도 부모님께 쌀을 드리려 했죠. 어느 날 미용실에서 쓰러졌습니다. 3일째 굶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둘째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갔을 때 60대 어머니가 25살 딸을 안고 우셨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막내는 더 위험했습니다. 전과자가 된 막내에게 40대 보안원이 집요하게 접근했습니다. 장마당 갈 때마다 따라붙었죠. 어느 날 밤 막내가 찾아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서 피가 났죠. 그 보안원이 막내를 구석으로 몰아갔다고 했습니다. 나하고 잘 지내면 전과 기록을 지워줄 수 있다고, 거절하면 노동단련대로 보낸다고 협박했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22살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둘째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용실 지배인이 당 간부 아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거절하면 미용실에서 못 일한다고 했죠. 그날 밤 우리는 모였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막내 집.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죠. 말이 없었습니다. 셋이서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둘째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막내는 보안원에게 끌려갑니다. 둘째는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굶어 죽습니다.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죽기 싫어.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 내리는 청진, 부모님 묘소가 있는 곳, 성천강이 있는 곳. 하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나가자, 이 나라를 떠나자. 살기 위해서. 둘째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언니, 부모님은 나중에 모셔올 거야. 우리가 먼저 살아야 부모님도 모실 수 있어. 막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살아서 이 나라를 벗어나겠다고.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돈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금부치가 필요했죠. 저는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 남편이 끼워준 금반지. 손가락에서 빼는데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빼냈을 때 손가락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낀 자리.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쌀 몇 가마니를 살 수 있는 값이었죠. 둘째는 부모님 몰래 집 장롱에서 이불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준비로 마련해두신 이불. 이불을 들고 장마당으로 가는 둘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막내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다녀온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015년 2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자.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3명. 금부치 있어? 제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금반지, 이불값, 막내가 모은 돈. 3개월 동안 모은 전부였죠. 남자가 보따리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초에 출발한다. 준비 잘해. 이제 진짜구나.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구나. 가장 힘든 건 이별이었습니다. 둘째는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편지를 썼죠.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서 종이가 젖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요. 더 쓰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옷은 최소한으로 대신 하나씩 꼭 챙긴 게 있었습니다. 미용 가위였습니다. 제 가위는 7년 동안 쓴 거였습니다. 손잡이가 닳았고 날이 무뎌졌지만 제 손에 딱 맞았죠. 둘째도 막내도 각자 가위를 챙겼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술이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성천강에 갔습니다. 어렸을 때 놀던 곳, 부모님이 손잡고 데려오시던 곳.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소리였죠. 막내가 강변에 주저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흙, 고향 땅. 언니들, 우리 다시 여기 올 수 있을까?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와야지. 꼭 와야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주머니에 흙을 조금 담았죠. 언젠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흙만은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2015년 3월 5일 밤 11시, 브로커가 정한 장소는 회령 근처 두만강 상류였습니다. 3월 초라 얼음은 녹기 시작했지만
강물은 여전히 겨울이었죠. 우리 외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총 5명이 함께 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신호. 우리는 숨을 죽이고 따라갔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차갑고 무심한 소리. 막내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22살 막내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저는 막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둘째 손을 잡았고요. 셋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음물이 신발을 적시고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바지가 젖어서 다리에 달라붙었죠. 발밑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찰 때 불빛이었습니다. 강둑을 훑고 있었죠.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릴 것 같았습니다. 쿵쿵, 쿵쿵. 차가운 물속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막내 손이 더 세게 제 손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습니다. 22살 막내가 이렇게 힘을 주다니. 아팠지만 놓을 수 없었죠.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50m, 40m, 30m.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불빛이 20m 앞에서 멈췄습니다. 순찰대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돌아갔습니다. 반대편으로.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따라 움직였죠.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걸어야 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가장 깊은 곳. 둘째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둘째를 끌어안았습니다. 막내가 둘째 다른 팔을 잡았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발밑이 달라졌습니다.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허리에서 무릎으로 발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강둑에 올라섰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땅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차갑지만 땅이었습니다. 막내가 흙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무릎을 꿇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살았습니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차로 2시간. 낡은 2층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1층은 미용실, 2층은 살림집이었죠. 1시간쯤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조선족 아줌마였습니다. 아이고, 젊은 애들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말. 따뜻한 목소리. 아줌마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하얀 쌀밥에 김치, 된장찌개. 제가 신혼 이후 처음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죠.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2층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거죠. 낮에는 1층 미용실 일을 도왔습니다. 중국어를 못해서 직접 손님을 받을 순 없었지만 뒤에서 돕는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 선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샴푸가 10종류도 넘었습니다. 머릿결용, 볼륨용, 손상모용. 색깔도 다양했고 향기도 다 달랐죠. 트리트먼트도 있었고 에센스도 있었습니다. 파마 기계도 달랐습니다. 온도 조절이 되고 타이머가 있었죠. 써봐, 배워야지. 아줌마가 샴푸 하나를 집어주었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장미 향이었습니다. 손에 덜어서 거품을 냈습니다. 북한 비누물과는 완전히 달랐죠. 둘째와 막내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셋이서 각자 다른 샴푸 향을 맡으며 서 있었습니다. 7년, 3년, 2년. 우리가 북한에서 미용사로 일한 시간들. 아줌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샴푸 쓰는 법, 트리트먼트 바르는 법, 두피 마사지하는 법, 파마 기계 온도 맞추는 법. 매일 배웠습니다.
막내가 제일 빨리 배웠습니다. 22살, 배우고 싶어서 미쳤던 막내였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줌마가 급히 올라왔습니다. 공안 나왔대. 절대 내려오지 마. 우리는 2층 방 구석에 숨었습니다. 아래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지만 어조가 거칠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에서처럼. 쿵쿵, 쿵쿵.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 발소리가 2층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가 흔들렸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아래에서 아줌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제 딸 방이에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한참 후 아줌마가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괜찮아. 가스.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중국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녔죠. 우리도 저렇게 걷고 싶었습니다. 6개월을 더 버텨야 했습니다. 아줌마가 한국 가는 브로커를 구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진짜 미용을 배웠습니다. 한국에 가서 떳떳하게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을 꿈꿨습니다. 2015년 9월, 아줌마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한국 가는 브로커 구했어. 6개월 동안 모은 돈은 부족했습니다. 아줌마가 나머지를 채워줬습니다. 우리 딸도 너희 나이야. 같은 민족인데 당연한 거지. 우리는 아줌마께 절을 올렸습니다. 6개월 동안 목숨처럼 지켜주신 은인이었으니까요. 브로커는 30대 여자였습니다. 라오스 거쳐서 태국 갈 거야.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 중간에 절대 한국말 하면 안 돼. 가짜 중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뀌었죠. 비행기를 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27살, 25살, 22살. 북한에서 평생 비행기는커녕 기차도 제대로 못 탔던 우리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막내가 눈을 떼지 못했죠. 저도 둘째도 말을 잃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후 현지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60대 목사님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이제 거의 다 왔어. 목사님은 밥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미용사예요. 머리 깎아드릴게요. 저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가위로 목사님 머리를 깎아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거울을 보시며 만족해 하셨죠. 한국 가서 꼭 미용사로 성공해라. 일주일 후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문제는 태국 공항에서 터졌습니다. 여권 좀 볼까요? 태국 공항 직원이 우리 여권을 유심히 봤습니다. 가짜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잠시만요. 저쪽에서 기다려주세요. 공항 한쪽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경찰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통역이 왔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미용 가위 왜 가지고 다녀? 저희 미용사예요. 일하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구경 미용실에서 중국 손님들 상대하며 배운 영어였죠. 어디 가는 거야? 한국이요. 한국 대사관 가야 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탈북자 맞습니까? 한국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울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북한에서 왔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가 보호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6개월간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죠. 2015년 10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땅, 북한은 더 멀리 있었습니다. 27살, 25살, 22살. 청춘을 걸고 떠난 여정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진짜 미용사로 살 수 있는 곳, 자유로운 곳,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2015년 10월, 한국 땅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7개월 만이었죠.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 정착교육기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마트에 갔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샴푸 코너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수십 종류의 샴푸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온 가족용, 아기용, 남성용, 여성용. 향도 수십 가지였죠. 둘째가 제 옆에 섰습니다. 막내도 왔습니다.
우리 삼자매는 말없이 그 진열대를 봤습니다. 언니, 여기가 진짜구나. 막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22살 막내. 진짜 미용을 하고 싶어서 목숨 걸고 온 막내. 저는 샴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향을 맡았습니다.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둘째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샴푸 하나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자유구나.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미용 자격증을 땄습니다. 한국식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커트, 펌, 염색. 북한에서는 이름도 몰랐던 기술들이었죠. 처음으로 미용실에 취업했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27살, 아니 이제 28살. 한국에서는 신입이었습니다. 첫 손님을 받았습니다. 30대 여성이었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단발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볼륨 펌 해주시고요. 저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그 가위. 7년을 함께한 가위였죠. 손님 머리를 감겼습니다. 진짜 샴푸로 풍성한 거품을 냈습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펌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 중국에서 배운 것들. 한국에서 익힌 것들. 손님이 거울을 보고 웃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미용사가 됐다고.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둘째와 함께. 막내는 독립해서 자기 샵을 냈죠. 가끔 저녁이면 우리 삼자매가 모입니다. 찐을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북한 이야기도 합니다. 힘들었던 이야기, 무서웠던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창밖을 보면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불빛이 환합니다. 막내가 말합니다. 언니들, 우리 잘 왔지? 응, 잘 왔어. 저는 대답합니다.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죠. 27살, 25살, 22살이었던 우리. 이제는 29살, 27살, 24살입니다. 청춘을 걸고 강을 건넜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자유로운 곳. 진짜 샴푸 냄새를 마음껏 맡을 수 있는 곳. 우리는 이제 진짜 미용사입니다.